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연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용어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제3권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 시간에 제3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소유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통 셋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째, 을이 토지 임대차 할 수 있고 토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실생활에는 토지 임대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상권을 공부하는데 실생활의 지상권이 왜 거의 없는가,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지금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등기부 갑구에 갑으로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시간 순서. 첫째,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지상권 등기합니다. 그럼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설정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설정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 시오시오 나세요. 그럼 을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라 지상권자로 부릅니다. 만약 이게 전세권이라면 누가 전세권 설정자죠? 소유자 갑 시오시오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만약 이게 저당권이라면 누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소유자 갑 을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권리인가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먼저 279조에서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그리고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유상, 무상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지상권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용익권이 있는데 자, 용익물권이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채권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등 다 포함합니다. 그럼 어떤 용익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최장 존속기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서로 다 달라서 이게 쉽게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단 존속기간이란 최소 몇 년 이상 하란 말이고 반면 최장 존속기간이란 길어도 최대 몇 년 이하로 하란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공부하실 지상권은 먼저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5년, 15년, 30년 이상이 있어요. 반면 최장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백 년 연구 설정 가능합니다. 그 규정을 보는 겁니다. 먼저 280조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 몇 년 이상 하란 말입니다.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누가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다음 견관 건물이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3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1호 건물은 견관 건물입니다. 그럼 2호에서 전호가 1호죠. 그럼 1호는 견관 건물. 그럼 여기서 전호 이외의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즉 예를 들어 카페 하려고 목조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전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최소 15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1호와 2호는 건물과 수목이었습니다. 그럼 3호에서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이 아닌 거, 뭐 교량, 뭐 터널, 전신주, 광고탑 뭐 등등 있잖아요. 이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최소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다음 2항에서 전항이 1항이죠. 1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그럼 그 약정 무시하고
전환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따라서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했는데 20년 약정하면 무조건 30년까지 연장합니다. 그 다음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했는데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연장합니다. 다음 광고탑을 목적으로 했는데 2년 정하면 무조건 5년까지 연장한다. 이게 최단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최단 기간 때문에 실생활의 지상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내 토지를 빌려줬더니 잘못하면 내 토지를 30년 이상 사용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생활의 지상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토지를 빌려달래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절대 지상권 해주면 안 됩니다. 반면 우리가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라면 소유자가 좀 멍청해 보이면 지상권을 취득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지상권은 빌리는 자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빌려주는 자에게는 아주 불리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내 토지 한 번도 사용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입니다.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존조가 몇 조죠? 280조 존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즉 경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했는데 깜빡이 잊고 기간을 안 정하면 존조에서 30년으로 합니다. 그 다음 목조 건물 지을 목적인데 깜빡이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조에서 15년을 한다. 다음 광고탑 목적인데 기간 안 정하면 5년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지상권 설정할 때 꼭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안 정해도 되죠. 기간 안 정할 때 28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뭐뭇은 기간 정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다시 민법에서 뭐뭇은 기간 정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까? 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주택임대차 기간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아무튼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꼭 외우세요. 다음 이어서 지상권 처분을 볼 텐데 전세권과 좀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은 물권이라 자유롭게 처분 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를 말하죠. 그리고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매매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 지상권을 양도 금지하기로 약정하면 이 약정 무효가 되는데 반면 전세권은 양도 금지 약정하면 이 약정 유효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심히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법조문이 다릅니다.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개는 법조문이 달라요. 그럼 전세권 306조 먼저 보겠습니다. 자, 306조 전세권 양도 임대 등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매매, 양도 또는 담보가 저당권, 담보 즉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조물을 타인에게 그 다음 다시 빌려줘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음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다음 설정이 뭐죠? 둘이 정하는 겁니다. 설정이 뭐예요? 둘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합의, 약정, 계약, 특약이에요. 다시 설정이 합의, 약정, 계약, 특약 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양도 같은 거 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그러나 단서가 있으니까 전세권은 양도 금지 약정 유효가 됩니다. 한편 지상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282조 지상권 양도 임대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양도가 매매입니다.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나 단서 있습니까? 단서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 양도 금지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나 단서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상권 일반적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